네, 강규현 전 KBS 이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주제가 KBS에 관한 거니까 조금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간에 KBS는 한마디로 무법지대, 치유의 법권지대였습니다. 사업과 방송장악 과정에서 보여준 집단 폭력성과 죄의식 상실은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도피처 속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양심의 마비, 이게 집단의 양심 마비입니다. 집단 안에서 익명을 통해 표출되는 그 폭력의 분출은 앞으로 KBS가 정상적인 방송이 되는 것을 막을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그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가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방송을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가 전번에 KBS 사장 그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법인카드 장난질로 흥한 자 법인카드로 망한다. 제 법인카드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쳤는지는 제가 몇 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공금으로 개를 샀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증거 좀 내놓으세요. 증거 좀 내놓으세요. MBC PD수첩에서는 또 그거 또 재탕 또 해먹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이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KBS 내에서 미투 운동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성폭력 가해자, 은폐자, 2차 가해자 어떻게 모조리 언론노조 출신입니까? 근데 이 언론노조와 KBS 기자협회부가 또 이 꼬리 자르기 위해서 지금 성명서를 냈는데 이거 기사가 왜 안 됩니까? 여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부터 2차 피해에 관련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조합원인 상황인 만큼 언론노조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천사 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동안 몰랐나요? 다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고 KBS 기자협회부는 피해자, 비정규직 여직원이었습니다. 조롱하는 기사까지 써가지고 마음의 상처 입히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런 위선과 허위가 있을 수가 있는가? 꼬리 자르기 할 겁니다, 아마. 몇 사람 쳐내고 이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에 대한 폭력 부분,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정이 됐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아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런 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노조에서 며칠 전에 성명서를 냈는데 그런 일 없대요. 그런 일 없대요. 강규현 이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경찰이 형식적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했다. 6명 전부 다 특수상해와 업무집행 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됐고 검사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당황해서 그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량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일 없었어요. 그거 썼고 마지막에는 협박을 합니다. 근거부는 비방이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하도 빨리 쓰다 보니까 조치를 조치로 했는데 언론노조에게 얘기합니다. 이 건으로 빨리 저에게 법적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또 난리가 났는데 그날 KBS 사장 청문회에서 박홍근 의원은 가해자들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 폭력 아니면은 법적 책임 져야 됩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저에게는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전형적인 국회의원 갑질 아닙니까? 이런 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고, 좀 보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이게 폭력이 아니면 그럼 뭐가 폭력입니까? 자기네들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언론들이 또 다 가세를 했는데, 정보로는 제가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CBS 시사잡기 정관용 사회에서 민원연의 사무처장이 김원경 씨가 나와서 10월 30일 날 동영상을 봐도 강의사에 대한 폭력 전혀 없었다. 폭력 없었다. 강의사가 거짓말하고 있다. 김경민 이사의 사퇴는 자의에 의한 것이다. 김경민 이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자의에 의해서 본인이 했는지. 이런 거짓말들을 뻔뻔히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그냥 여과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문제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별걸 다 틀었는데 분명히 저는 가라는 데만 갔었고 그 다음에 규정에 벗어난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음악회 갈 때는 제가 KBS 교향악단에 또 운영위원으로 있었고 음악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냐 다 물어보고 답을 받았는데 이거를 또 의심 항목으로 뭐 한 거 뭐 이런 거 해서 뭐 탈탈 털어서 이 부당 사용을 뭐 월 13만 원으로 했는데 자 KBS 아나운서들이야 여러분들 1년에 부당이익으로 1억, 억대, 수천만 원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뛰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중징계가 나가야 되는데 아나운서 협회장 윤인구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요번 파업에 열심히 뛰면서 수천만 원을 슈킹하신 분이 우리 이사들, 여기 차기현 이사님, 뭐, 이런 사람들, 뭐, 비리이사 불러가라, 뭐, 이렇게 방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뛴 것 때문에 정직 2개월, 사실은 정직 6개월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열심히 또, 누가 또 도와줘가지고, 정직 2개월에 경미한 처벌을 받고, 처벌이 끝나자마자 아침마당에 복귀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김경근 교수에 대한 거는 아까 김진태 의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청문회가 말이에요. 이게 짜여진 각본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엉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중단이 안 돼요. 뭐 막말 그냥 망언 막 나오는데 방송통신이 직원들은 뭐 뒤에서 펄쩍펄쩍 뛰고 쉬는 시간에 막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녹취록이 나와 있는데 인권 유린의 장이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한번 녹취록을 다 보시고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뭐 공수학당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뭐 인민재판 수준인데 자 김경근 근데 하나 고려대 교수 중에 김경근 교수가 다른 분이 있습니다. 교육학과에서 그분이 조금 좀 곤욕을 치를 것 같아서 동명이인 이분은 신문방송학과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김경근 교수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쵸?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그게 방송의 속성이에요. 100년 동안 90년 동안 그래왔어요. 근데 왜 강의사 버티는 겁니까? 우리 이사님은 왜 나만 찍어서 그러느냐? 왜 나만? 교수니까 그런 거죠. 교수가 만만하다는 거 모르세요? 뭐 이외에 예쁜 여자 보면 총각들이 달려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방송 보면 권력이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 자, 수신료 인상 위해서 발언했어요? 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했어요? 그러더니 강의사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단식 투쟁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로서 임무를 안 한 겁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것들이 몇 시간 동안 벌어지고 나서 이게 승인이 되고 제가 낸 자료는 하나도 있지 않고 왜 안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도 돼.
그냥 학교 가. 그러더니 갑자기 임시 상임위원 위원회가 열리더니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100몇십 페이지에 USB까지 제출했는데 그거 볼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땅땅땅 해임.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그 상황입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리고 거기에 청문위원으로 들어온 최은배 변호사. 옛날에 한미 FTA 한 사람들 전부 다 내공모들이다. 뭐 그렇게 판사 시절에 써서 유명한 분이고 우리법연구회장이죠. 저한테 통보도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척 사유를 가진 분입니다. KBS에 그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와서 아니까 그거를 제척 사유 제척 신청을 했더니 제척 신청 거부서가 언제 날라온지 아십니까? 제 해임 통보서가 날라온 다다음 날 날라왔어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가 지금 차기현 이사님께서 잘 얘기를 하시겠지만 장악했을 때 벌써 1,000원 나왔죠. 저는 한국 방송 역사상 최악의 방송은 김현희가 가짜였다라고 하는 방송을 MBC, SBS, KBS가 연달아서 보도를 한 게 한국 역사상 최악의 보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김현희가 폭파한 게 아니라 남한정부, 특히 안기부의 조작이었다. 그러면서 민변 출신인 심재환 변호사, 이정희 전 의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나와서 이거 다 가짜예요. 그 김현희 어디서 그런 애를 안기부에서 데려왔는지 몰라. 그리고 주소까지 보여줬어요. 와서 죽이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런 방송이 역사상 최악의 방송인데 이런 선동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는데 청문회에서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성폭력 피해자 자기 이름을 밝히고 10번에 걸쳐서 성명서를 냈어요. 2차 피의 때문에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전부 다 언론노조, 거의 다 언론노조 출신들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글을 참 잘 썼어요. 여기서 했던 얘기를 제가 대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몇 개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계 서열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당신들 기준에서 보호해야 될 문화인가요? 사장단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좀 돌아보십시오. 당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입을 꼭 닫고 지켜보는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1차 가해자 그룹에는 사장단이나 이사진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것 따위는 공감할 줄도 모르는 영악한 노조원들과 언론 노조원들 간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노조 파업의 성공도 실패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들이 공정성의 가치를 깨닫기를 기대했지만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시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KBS의 메인 앵커를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책을 썼고요.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청문회인지 위증 경연대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좌절감을 느끼면서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방에서 그 카드 결제 안 되죠? 그리고 짜맞춘 듯이 얘기를 하니까 네,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그 난입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교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방 단란 주점에서 결제는 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그 리스트에 있는 겁니다. 그건 이사들의 리스트에서도 안 되는 리스트가 단란 주점, 노래방, 사우나, 골프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카드를 쓴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 여권이사입니다. 근데 그런 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써도 되는데 쓴 사람들만 벌고 넘어진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언론노조의 그 상태는 맨날 정의, 송재호 전
이노조 위원장이 우리는 뭐 사실 보도보다 정의 보도를 뭐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 정의는 누가 규정을 하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자신들의 정의이고 이 자신들은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폭력적이고 사악한 그런 행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런 양심의 마비 상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제일 비근한 얘기가 그겁니다. 수십 대로 찍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은 그래 놓고는 자기네들 분리하면 싹 빼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제가 그 폭력당할 때도 수십 명이 찍고 있었는데요. 자기네들 그런 적 없대요. 그게 완전 문제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시큐리티 한 분이 찍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큐리티 찍는 거로 송재우 위원장이 이거 뭐야? 뭐 이제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팔로 가격을 해가지고 시큐리티 팔이 다쳤어요. 그래서 영상이 끊어졌는데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제가 나 집단 린치 당했어요 하면은 안 했어요. 저거 거짓말해요. 뭐 저 완전 또라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집단 린치 당한 게 알려졌는데 자, 시큐리티 을 중에 을입니다. 노조위원장 갑 중에 갑입니다. 치니까 시큐리티 반장이 위원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막 울부짖는 그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징계 중에 중징계 사항인데 과연 징계 될까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징계가 아니라 막 훈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도치된 상황. 그리고 청문회 사장 청문회 당일날 이노조원과 엇갈리게 돼서 아니 성재호도 있고 그래서 아니 되게 집단 폭력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와도 돼요? 뭐 그랬더니 한 키 큰 좀 머리숱이 없는 직원 하나가 나 폭력 안 했거든요. 그러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어디서 본 얼굴이라 그 사람들 있는 거를 내가 좀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자기네들은 내 사진을 수만 장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사진이 저 핸드폰 내놔라 지워라 난리를 치는데 회의장 바깥에서는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가 와가지고 찍을 수 있다고 해서 겨우 물러났는데 재밌는 게 어디서 본 얼굴인데 대머리에 굉장히 좀 뚱뚱하고 키가 큰 얼굴인데 봤더니 제가 그날 갖고 온 자료에 유튜브에 악마를 보았다라고 누가 올렸어요. 이 악마들의 정말 난동판과 같은 제 집단폭력 과정에서 이 아주 제일 이 화면에 올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기예요. 이진성 기자입니다. 준비단의 팀원이에요. 사장 청문회 가져가서 이거 당신 아니요? 그랬더니 모든 기가 막혀서 증거가 이렇게 딱 나올 줄 몰랐죠. 이거 딱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랬더니 난데요. 내가 폭력 안 썼다는 얘기 안 했어요. 라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그냥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거짓말이 입에 붙어버린 사람들의 이런 집단이 움직이는 방송국이 제대로 될 것인가. 개인정보 얘기를 하셨지만 저 개인정보 맘대로 빼가지고 그거 맘대로 재단해서 맘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그랬더니 이노조가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서울지검 가서 조사를 받아서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밝히고 이거 우리 저 이사회에서 감사 의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사라고.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래 놓고는 청문회 와가지고는 이게 아무나 볼 수 없는 자료거든요. 보면은 안 되거든요. 뭐 프린트아웃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제정신인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김경근 교수님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현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힘 있는 놈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만만한 교수. 자,
유희선 교수님, 그 다음에 김원배 교수님, 김경민 교수님, 세 분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그것도 자의적 일 아니라고 또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원경 씨가 나와가지고 노컷뉴스 CBS에서 거짓말을 해대고 김경민 교수님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자의로 한 건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방송자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조리극을 보고 있습니까? 블랙 코미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경근 교수님은 현 방송작을 단 2마디로 너무나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